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G7 회의에 이재명이 참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G7은 서방 선진 7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죠. 이렇게가 이제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회원국 말고 이제 초청국이 있어요. 초청국은 일부러 이제 어느 나라를 초청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초청국도 아니고 이재명은 그냥 observer state, 그러니까 관람국, 뭐 이런 참관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참석을 하는 건데 이게 국격이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초청국이었거든요. 초청국으로 가면 초청을 받았으니까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확실히 갖게 되죠. 근데 이 업저버는 발언권도 권은 없는 거고 사실 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그건 뭐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이 처음으로 이제 신진 신빙 이런 어떤 대통령이니까 뭐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간에 초청국이 됐어야 되는데 초청국이 못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뭐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특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그러고 가는 거니까 이건 뭔가 좀 배려를 해서 초청국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줬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이 뭔가 국제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G7 회의는 캐나다에서 열리는데요. 이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받는 나라 아닙니까? 심지어 이 트럼프가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뭐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캐나다가 정말로 아주 그 체면을 구겼는데, 그러는 바람에 캐나다 총리가 물러났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상당히 같은 영향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문화권과 또 어떤 경제권이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지금 이재명이 초청도 못 받았다는 얘기는 3강국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트럼프의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G7에서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왕따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의 의사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도 보도를 하기를 그렇게 보도를 해요. 교도통신이 이재명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일 정상이 캐나다에서 따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참관국. 그러니까 뭐 그냥 한국 정상이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간다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참관국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한일 정상이 캐나다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과연 별도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또 지금 주목되는 대목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G7 국가들이 별로 그렇게 뭐 이재명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들었겠지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먼저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일본하고 먼저 통화한 거에는 상당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쎄쎄하는 그 이재명으로서는 중국과 먼저 통화를 하고 싶었겠지만 지금 G7 회의에 가는데 일본하고 통화를 먼저 안 하고 중국과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G7 회의에 가는 것도 중국한테는 또 이렇게 하겠다고 상당히 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놓고 나서는 G7 회의에 가가지고서 공동성명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이 G7은요 서방 선진 7개국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산주의는 아웃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 그리고 또 중국 그다음에 또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그 인권 문제라든가 내지는 또 전쟁 문제라든가 또 핵 문제라든가 뭐 그런 거를 그냥 그야말로 공격하는 그런 선언문을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번에 이제 또 중국의 우이구르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심각하게 얘기를 했은 적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 전쟁 문제라든가 중국의 대만 위협 이런 거라든가 내지는 어떤 중국의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침해, 중국이 사실은 말이죠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금 자기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바로 중국의 영향력을 아주 경계하고 의심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 백악관 측에서. 그리고 사실상 미 백악관 측에서 축전이라든가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정식으로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재명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도 통화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에서 공식으로 이걸 알린다든가 트럼프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든가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본다면 확실히 이재명을 길들이기 내지는 이재명에 대한 경계 이런 건데 이번에도 또 초청국 자격이 또 아닌 참관국 자격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재명의 G7 회의에서의 어떤 그 대비 이런 것들이 좀 국격을 지키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또 실리를 거두는 그런 어떤 회의가 될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오히려 말이죠. 안 간 것만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도 지금 준비가 부족했다. 라고 하면서 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가겠다고 했다는 건데 글쎄요. 지금 준비를 해서 가는 건지 그 G7 회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가는 건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지금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번에 G7 회의에 가서 한꺼번에 여러 정상들을 만나는 것이 어떤 대비 신고를 하는 그런 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한꺼번에 캐나다 알버타만 가면 거기서 G7 국가들을 다 만나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외교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또 자칫하다가는 왕따 당하고 그리고 또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잘해야 되는데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 미묘한 그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읽어가지고서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그 문어봉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문어봉은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런데 가도 벙어리처럼 저 한쪽에 서 있고 아니 통역을 통해서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역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니까. 통역이 가만히 서 있다니까. 그런 장면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문어봉하고는 얘기하려고 그러도 안 해. G7 국가 그 사람들끼리는 영어로 막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영어를 못하니까 문어봉이가 이제 지 혼자는 못하고 그럼 통역은 그냥 옆에 서 있고 그럼 통역을 통해서라도 가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완전히 왕따였어요 문어봉이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모르고 사진도 안 찍어가지고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한쪽에 쭈구리가 앉아 있고 쭈구리고 서 있고 그런 식이었단 말이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 비유가 좋고 하니까 되는 영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영어를 무지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사말 정도 하면 되는 거지. 하이 누구 이렇게 해갖고 얼굴 딱 익혀놓고 나서 이 사람이 캐나다 총리구나. 이 사람이 지금 누구구나. 그걸 딱 외워가지고서 말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 가서 기본적인 영어를 하면서 그다 통역시켜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걸 못했던 것이 지금 문재인인데 이재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도 간단한 그런 인사말이라 할 줄 알지 무슨 영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트럼프하고 회담을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아직은 모르겠고 일본에서도 지금 만날 수도 있다. 간단하게 이럴 수는 있어요. 한미 한일 이 관계는 별도로 이 G7 회의에서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만나 가지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가 초청국이었는데 왜 참관국으로 격하가 됐느냐. 이거 국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외교의 앞날이 그렇게 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벌써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또 지금 피고인 대통령 다 알지 않습니까? 범죄인 대통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G7 국가에서 흔쾌히 그렇게 이재명을 맞이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재명이 또 어떻게 거기 가서 글쎄요 이재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현혹시키는 걸 잘하니까 또 그런 재주를 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트럼프한테 안 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기탄 없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